여러분 안녕하세요. 폴리틱 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이 왜 이 지경까지 몰락했는지, 그리고 지도자의 주변 인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수나라의 멸망 이후 험난한 전국을 수습하고 당나라의 태평성대를 연 당태종 이세민의 이야기로 풀어나가 보려 합니다. 중국 역사상 손꼽히는 명군으로 평가받는 당태종 이세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데요. 그의 재임 중 당나라는 문화, 경제, 군사, 농업, 정치,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지대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그의 치세를 정관이치라고 하여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로 평가하곤 합니다. 그의 성공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징으로 대표되는 훌륭한 신하들과 태종의 부인 문덕황후를 그의 성공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종의 신하들은 전장터에서부터 그를 따르던 충성심 많은 공신들도 많았지만 태종은 쓴소리꾼 위징을 가장 신임하고 중용하며 아꼈습니다. 그런데 위징이란 인물은 원래 태종과 대위를 놓고 경쟁하던 자신의 형 이건성의 사람이었고 오히려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이건성에게 조언해오던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란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런 사람을 중용한다는 점부터 태종의 그릇은 남달랐죠. 위징은 평소 신하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언하고 잔소리를 하였기에 태종은 위징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호소하곤 했죠. 하지만 그가 명군인 것은 위징의 말들이 그의 심기를 거스를지언정 국가를 위해선 맞는 말들이었기에 결국엔 그의 말을 듣는 편이었습니다. 위징은 늘 태종에게 아첨하는 자들을 경계할 것을 간언했고 태종은 달콤한 아첨꾼들의 말에 흔들릴 때마다 위징의 말을 듣고 이들을 멀리했습니다. 위징이 죽자 태종은 나에겐 의복을 비추는 거울, 패망의 역사에서 가르침을 주는 거울, 그리고 나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는 위징이라는 거울, 이렇게 세 개의 거울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거울을 잃었다며 애통해했다고 합니다. 결국 위징 사후 당태종은 충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는데요. 그는 안시성 전투에서 뼈아픈 실패를 맛보고 후회하며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내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간언해 주었을 텐데 하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물론 태종도 사람이기에 위징을 인간적으로 좋아하진 않았죠. 때론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는 그를 죽이고 싶은 유혹도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태종을 잡아준 건 그의 부인 문덕황후 장손씨였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황후 중 한 분이시죠. 한 번은 태종이 위징의 간언에 매우 화가 나서 내실로 들어와 씩씩대며 위징 저 인간은 항상 공식 석상에서 황제인 나를 모욕하고 반대한다며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문덕황후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예복인 조복을 입고 나와 황제를 놀라게 했죠. 갑자기 예복을 차려입냐고 태종이 묻자 문덕황후가 조용히 답하기를 어진 황제들은 충신들의 말을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위징이 폐하께 간언을 하는 것은 폐하께서 어진 군주여서 간언을 올린 것이니 이것이 어찌 축하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답변하여 황제의 정신이 번뜩 들게 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문덕황후는 외척을 매우 경계하고 주변인들이 자신으로 인해 득세하는 것을 멀리했는데요. 태종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문덕황후의 친오빠인 장손무기에게 높은 공직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자 기뻐할 줄 알았던 황후는 오히려 역사상 외척으로 인해 망한 사례들을 말하며 자신의 일가친척에게 자리를 주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물론 태종 역시 인간이라 화후의 말을 안 듣고 결국 장손무기에게 한 자리를 내주었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었지만요.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눈치채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박근혜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겪고 문재인의 내로남불식 적폐청산의 칼부림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난번 대선의 승리는 매우 값진 것이었죠. 하지만 훌륭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윤 대통령은 우리 보수층 지지자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마음이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징의 잔소리보다 틀튜브들이 떠들어대는 달콤한 아첨에 길을 열었죠. 위징처럼 쓴소리하는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 멀리하고 친윤이라는 자기 자리만 탐하는 아첨하는 무리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국가의 높은 자리들은 능력보다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돌아갔죠. 중요한 결정들을 법사와 도사들의 점괘에 의존했습니다. 선거기간 내내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벌여 총선을 패배해서 결국 이 사태에 이르렀지만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말하고 보수를 개혁하려 한 한동훈이 패배의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위징의 쓴소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였던 태종과 달리 윤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맞춰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개혁하자는 말들이 배신의 소리, 그리고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려왔나 봅니다. 오직 한동훈을 죽이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양 행동해왔습니다. 이는 위징을 죽여야 태종이 성공했을 거라는 궤변과 같습니다. 문덕황후의 내조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 가만히 계셨으면 이 난리가 났을까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도 보수층을 갈라치게 하며 어르신들에게 억지 논리로 슈퍼챗을 쏘게 하는 수많은 틀튜브들과 멀리 영남에 짱 박혀 뭐라는지 이재명한테는 평소 한마디도 못하다가 어디서 난 용기인지 국민과 당원들이 뽑은 당대표에겐 욕설을 해대고 물병을 던지며 나가라 덤벼대던 친윤이라는 작자들. 이들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수도권과 젊은 층의 지지를 모두 상실하고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게 될 것이며 우리 우파 보수의 미래는 매우 어두울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진정한 우파는 다시 태어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과 같은 개혁 성향의 리더들이 많이 나오고 구태 정치인들을 청산하여 지금의 어두운 시대를 넘어 우파가 건전한 보수로 다시 세상을 뒤덮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